안녕하십니까. 저 DJI 윤시영 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협회에 초청해 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 전망인데, 저희 회사가 이제 그 프린팅 장비를 만드는 대표로서 장비에 대한 현재와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팅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프린팅의 그 종류, 분류하고, 쭉 해서 이제 그 실사, 세라믹, UV 이런 순서로 해서 그다음에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디지털 프린팅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디자인,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젯 헤드 제어에서 디지털 프린팅에서 원하는 색상 이미지를 갖다가 인쇄하는 요 이제 기술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파일이 있으면 잉크젯 헤드로다가 제어를 해서 원하는 그 망점을 가서 제어는 요 기술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컬러를 보게 되면 그 컬러에서 이제 그 RGB가 있습니다. 요 갖다가 이제 20에 56까지 되는데, 요 갖다가 이제 그 YMC 그 변환이 된다. 잉크를 갖다가 이제 그 변환해서 프린팅이 된다. 그러니까 잉크를 YMC를 변환해서 망점 제어는 요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요런 이미지가 있지만, 요 이미지의 그 내부를 보게 되면,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요러한 그 망점들로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착시할 필요는데, 이 망점이 됐지만 이것은 이제 혼합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 하나의 그 색상으로다가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망점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망점 제어가 망점을 드롭이라는데 이 제어는 상당히 디지털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PC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은 이제 80년도 이후에 이제 PC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잉크젯 기술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DPI라고 하는데, DPI는 디지털 망점의 수를 갖다 이걸 이제 보고, 요걸 이제 1인치로다가 그때 이제 드롭이 몇 개 시켰냐고 해요. 요것이 이제 뭐 300인치 있으면 300인치 DPI. 그 다음에 이제 1440대 1440 DPI.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망점의 크기는, 지금 현대는 뭐 1피크로서까지 쓸 때도 있는데, 실제로다가 고해상수로 쓸 때는 보면, 망점은 3라든가 5, 한 8, 이 정도에서 쓰게 되고, 뭐, 그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뭐, 100피크로라든가, 이 정도라도 커졌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비로다가 미세하게 제어하니까는, 이런 피크로수가 차츰 작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쓰게 되면, 세밀하게 표현해가지고, 색상이 부드럽게 만들어서 경우에는 망점을 작게 제어해주는, 요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잘, 업체별로 개발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의 분류를 보게 되면, 이것이 되면, 그전에는 우리가 보면, 뭐, 그 인쇄 방식이 옛날에 보면 목판, 뭐 8만대된 예를 들어서 보면 목판에 있을 때 더 깎아가지고, 그걸 시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묻혀가지고, 잉크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디지털 제어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적층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런 기술과 이제 그 발달이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이제 잉크젯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있는 스크린 프린터도 지금 섭리에 있는 것들도 지금 그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기술과 좀 이제 그 변모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터를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실사 프린터가 이제 한 90년도 이후에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요게 이제, 보게 되면 실사 프린터, 세라믹 프린터, UV 프린터, 그 다음에 텍스타일 좀 있고, 그 다음에 민쇄전자, 3D 프린터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되고, 앞으로 뭐 이제 그 의리의 바이오까지도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이게 보면 90년도 전에 드는데 오해용의 요런 이제 뭐 오피스라든가 가정에 쓰는데 90년도 이후에 이제 아버지 와이드 폼에 우리 디지털 그 광고라든가 좀 텍스타일 이런 분야를 계속 확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3D 프린터 이런 분야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인쇄전자 이런 분야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영 분야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사하는 게 이런 광고 분야, 그다음에 유보 이런 데 건축, 그다음에 뭐 목재 이런 데 있고, 그다음에 텍스타일은 의류 섭료, 홈 인테리어, 그다음에 인쇄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도 인쇄하고 디스플레이, 3D에 이제 그 적층에서 모형으로는 이런 분야까지 있는데, 이제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분리돼서 지금 이제 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오해용으로다가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오해용을 해가지고 프린트 받은 것이 산업용으로 확대되고, 이것이 보면 앞으로는 무궁하게 많이 발전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크젯 헤드에가 여기서 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인크젯 프린팅 기술로 되면 뭐 컨티뉴어스 방식하고 들어본 디맨드 방식이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정전기 원리에서 잉크를 분사해서 요금은 쭉 이렇게 뿌려주는 이러한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뿌려주는 정전기의 원리를 활용해서. 근데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아날로그적인 제어고, 실제로 나간데 그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제어를 하려면 들어본 디맨드 방식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본 디맨드 방식 이렇게 이걸 똑똑 털어주셔서 이렇게 제어합니다. 이거 디맨드 방식인데, 여기에는 제어하는 방식은 그 서머 방식,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히터를 가해서 드롭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방식이 있고, 하나는 그 앞전 피해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전에다가 전기를 주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응력이라는 그 변형의 힘이 발생이 됩니다. 그거에서 잉크 같은 걸 밀어주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피해주 방식 갖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쓰고 있고, 나와 있는 헤드들이 이제 거의 다 보면 이 헤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게 이제 그 프린트 헤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의 천일 헤드가 되는데, 이 헤드에 보면 이 헤드의 내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색이 이제 잉크의 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PGA가 앞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다 이제 전압으로 줘서 여기서 눌러주게 되면, 이거 이제 그 퍼스를 주게 되면 이거 짜주는 대로 잉크가 이제 분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미지상에 프린트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그 망점이 이거 되겠습니다. 망점의 크기는 이제 전압 조정에서 우리가 조정을 갖다가 크기 갖다가 조정하는 이제 그 크기 갖다가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망점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 디지털 제어에서는 그 펄스를 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제어는 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헤드 제어사들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로 되는데, 그 서멀 헤드는 이제 주로 HP하고 캐논에서 이제 서멀 헤드를 갖다가 이것을 이제 만들게 되고, 피해조 헤드는 이제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앱손이라든가 뭐 자, 스펙트라, 뭐 코니카, 세이코, 그다음에 이제 뭐 교세라든가 지금 이제 파라소닉까지 헤드라는 거, 주로 이제 그 일본 쪽에서 이쪽 이제 헤드 사이즈 되게 헤드를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 있을 때 초기에 한 10년 전에 그때 있을 때는 이제 180 dpi 자아 헤드라든가 뭐 지금 저 있으면 256 이렇게 되는데, 지금에는 2656 노즐까지 이렇게 헤드가 많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도 그전에 있을 때는 뭐 10kHz 이하인데, 지금은 뭐 60kHz라든가 이렇게까지 고주파수로 줘가지고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헤드가 많이 발전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디지털 그 잉크젯 프린팅 기술은 더 이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를 구성하는 기술 요소로 봤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잉크젯 헤드하고 잉크, 장비에는 뭐 포미어까지 다 해서 됩니다. 대신에 보면 잉크젯 헤드, 요 디지털을 제어하는 잉크젯 헤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잉크, 안정된 그 점도라든가 고발색을 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속이 없는 잉크. 특히 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잉크의 특성이 변화라든가 잉크의 변화는 잉크의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컬러를 표현하는 립, 장대적, 장비의 이 기술이 세 개가 통합이 되지만 잉크젯 프린팅 시스템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이 중에서 하나만 덜 되더라도 이 산업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드 기술은 아까 같이 이제 망점, 아까 같이 앞전에도 망점을 갖다 잘 재우는 이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잉크 기술, 그다음에 이제 경화 기술, 가지고 속도가 높아오라고 해가지고 잉크를 갖다가 고속을 해서 잘 경화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기술, 시스템 기술인데 잉크를 장비에 있으면 피딩이라 해가지고 잉크를 이제 쭉 한 패스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 패스가 올 때 딱 그 헤드의 그 노즐 콩만큼을 갖다 정확히 밀어줘, 움직여줘가지고 잉크를 뿌려주지만 여기에 이제 그 컬러가 벌어진다든가 겹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어가 중요한 걸로 안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색이 해가지고 미색이나 밴딩이라는데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헤드와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다음에 헤드를 이게 항상 보면 헤드가 지금 이렇게 잉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잉크가 헤드 누르면서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그걸 잘 클리닝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그 기술, 그러니까 색상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잉크젯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헤드 기술, 잉크 기술, 시스템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부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 헤드의 그 배열 및 잉크젯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헤드의 그런 이제 배열이라든가 패스, 주로 이제 그 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저패스, 1패스라든가 여기가 제어하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킬패스랑 시팅패스는 풀리는데 여러 가지 계속 풀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색상이 좋습니다. 그거에서는. 그러나 이제 원패스 때 품질이 아까 마치 그 제어하는 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헤드 분사가 못 따라주고 날리게 되면 이제 그 품질이 영향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제어 기술이 원패스 때 잘 제어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망점 기술, 그다음에 그럴 때를 갖다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게 두 개 겹쳐있을 때 그걸 이제 안 겹치도록 잉크를 분사해서 뿌릴 수 있는 그 이제 고정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소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번지지 않게 잘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재 자체가 번지는 소재가 있다는 기 때문에 거기에는 코팅되어 있는 소재. 이런 것도 생기고 잉크의 색소, 그다음에 뭐 용도, 발색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상도의 경우는 해상도는 지금 이제 뭐 그렇지만 4칼라 이거 있으면가지고 저해상도에서 지금 이제 고해상도로다가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칼라수는 제가 이제 이게 무슨 4칼라부터 9칼라까지가 있는데 9칼라가 이제 또 고해상도로 이쪽에 이제 그 해상도를 쓰게 됩니다. 색을 구성하려면 잉크젯 여기 이제 우리 디지털 프린팅 장비 있으면 최소 4칼라는 이제 돼야 됩니다. 아까 같이 YMCK.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이미지가 좋고 더 부드럽게 하고 이러려면 칼라수를 증가시키는데 보통 보면 사람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 6칼라, 8칼라 정도가 되면 깔끔하게 잘 볼 수 있는 해상도가 됩니다. 그걸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여기 이제 속도는 작게 되고 품질은 이미지는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출력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기서는 뭐 헤드코, 헤드 배열 조절하는데 헤드가 이제 한 절로 다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한 절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싱글이라고 더블은 이렇게 두 열, 그리고 트리플은 이제 세 열로 되어 있습니다. 한 칼라의 색상이 세 개 헤드 되어 있냐, 두 개 헤드 되어 있냐, 세 개 헤드 들어서 싱글, 더블, 트리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스티어라고 이렇게 되면 헤드폭이 넓으니까 속도는 빠른데 그만큼 이 부분에 연결된 부분을 쓰게 잘 이것이 매칭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쓰게 되면 이제 밴딩이나 이색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품질이 좋은데 속도가 약간 느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또 잉크를 뿌릴 때 이제 색상을 갖다가 YMCK, 뭐 KCYK 어떤 색깔을 먼저 뿌리고 따라 갑자기 뿌리냐에 따라서 이미지에도 이런 것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잉크젯 헤드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잉크젯 헤드의 구조와 구성,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터의 실사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용이 있다가 사람용으로 제일 먼저 쓰는 것이 프린터가 오면 실사 프린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방솔벤트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수성, 그래서 이제 수성 쪽으로다 많이 요새 이제 친환경 쪽으로다가 이제 많이 좀 나와서 가고 있고, 지금 현관까지 요거 이제 잉크를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프린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포부에 가지고는 1.6m 소형이라고 하는데 2.5m, 3.2m 이런 식으로 그냥 분류가 됩니다. 해상도는 그것이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이렇게 가게 되고, 아까 저해상도는 360dpi, 그래서 지금 1440dpi까지 이렇게 되고, 이쪽 분야에 있을 때는 속도는 높은 것들은 해상도, 고해상도로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요거를 쪽으로다가 장비 수요가 고객들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다가 장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아시면 광고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데 쓰고, 소재는 이런 쪽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업들은 이런 기업도 있고, 근데 일본에서 이제 요거 이제 일본 사사가 이제 이게 이제 프린터를 이제 초기에 시작을 많이 해서 못도미 마켓 롤랜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래도록 많이 해오고, 국내에서는 이제 DJI라든가 디제니 쪽에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방솔벤트는 이제 세트와 아까 같이 이제 고해상도 친환경 프린터가 이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이 워낙 많이 초기에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하시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시장에서 치열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이런 입구에서 웹선 입구 여기 이제 파라소닉 헤드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품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프린터가 있는데, 세라믹 프린터 같은 경우는 아까 잉크젯 프린터의 제어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도자기에 보내서 유학을 칠하는 데서 이거 거기 채색을 위한 경험에서 발달할 때 기술이 되겠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붓으로 칠한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프린팅에서 요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 원축 4단계, 그리고 이러한 유리라든가 타일 이런 분야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이것이 많이 지금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건 이제 이사회사에서 처음 기술을 만들고, 지금 현재는 깁스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같은 경우는 타일에 이것을 도자기 굽듯이 경화를 하니까 고온 500에서 탄력대의 고온에서 이것을 입고 풀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고온을 가해간 타일하고 이거 1차화돼서 요거 들어가서 이렇게 지풍수되고, 이것은 변색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의 서울 시내에도 이런 내부 내장재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는 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 분야는 시장 경험에 되면 앞으로는 계속 90%고 연평균 7%의 성장률이 2019년까지는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타 인쇄기가 시장을 현재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V 프린터. UV 프린터는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있고, 플랩 벨트 방식이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일반 비닐 소재라든가 이런데 얇은 소재 같은 경우에 컨베이어 합착해서 쓰는 거고, 플랩 벨트 같은 경우는 무거운 핀제, 요걸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편판 출력이 가능한 이런 타입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이나 이런 것도 인쇄가 롤트롤 타입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에 그런 이제 범용성이 있고 색이 바래지 않는 그런 내광성이 있어가지고
친환경 프린트를 써가지고 EV 프린터가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UV 프린트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UV의 빛 파장에서 경화시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옵니다. UV 램프에서. 그래서 요즘은 LED UV 해가지고 저온에서 발광원에서 요거라는 것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가격이 비싸가지고 가격을 내고 있을수록 요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조사는 딜릴이라든가 국내 더스트, 그다음에 이제 푸지필름이라든가 그런 아르파 이런 회사들이 그리고 있고,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고해상 고생산성이 요구되어 있고 UV 경화 기술이 중요시돼가지고 기술이 지금 발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도 지금 이제 UV 시장도 친환경 필터로서 지금 이제 성장기만 지금 이제 과열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 공세에 이제 여기 저가 공세에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텍스타일 프린터에 봤습니다. 텍스타일 프린터는 요 같은 경우는 승하전사 프린터고 이제 다이렉트 프린터가 텍스타일 프린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요즘에 이제 이제 뜨고 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렇게 사실 요즘은 텍스타일 기술이 10년 전에도 그때 대해서도 텍스타일 요구를 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10년 이후에 지금 이제 사업화가 되면서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한 번씩 이제 실사 프린터라든가 수성 프린터 여기에다가 2, 3년 전에 섬유 산업에 여기 이제 도입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사 프린터가 지금 이제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프린터보다도 이쪽 전자 시장이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개 이상이 이렇게 이제 보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웃도어 우리 시장의 극장경험서 폴리의 원단의 프린트에서 이것이 많이 좀 활성화돼서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저희들도 장비가 이쪽으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사 같은 경우에는 별의 같은 장비에다가 우리가 잉크를 바꿔서 전사 잉크를 넣어서 프린트를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승하전사는 이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인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이제 열 앞잡게 눌러서 원단하고 같이 눌러서 그다음에 이제 원단에 종이에 있는 프린트한 이미지가 천에 전이될 수 있도록 하는 전사 프린터고, 다이렉트 프린터는 직사 프린터라는데 요건 이제 이태리의 MS사 멜지아니 모스트라 진모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것도 10년 전에 이제 시작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많이 MS를 중심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주변 관련 업체들도 중국이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도 많이 투자해서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텍스타일의 이제 전사 프린터 장비가 되는데, 전사 프린터 장비는 이제 아무튼 일본의 이런 이제 사사들 장비이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FT 104S 우리 출시했습니다. 속도 대비 이러한 이제 속도의 품질이 50스퀘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사는 이제 많이 활성화됐지만 이것이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고속화 쪽으로다가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쪽으로 장비가 고객들이 요구사항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그 다음에 이제 텍스타일 프린터 시스템의 구성과 샘플인데, 요걸 해가지고는 지금 아버지 폴리 계열, 전사의 이미지라든가 면, 실크, 폴리, 나일론 해가지고 이런 분야에 해가지고 이런 샘플들이 많이 응용되어 있고, 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성의 면 샘플하고 실크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TP 프린팅 시스템의 구성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잉크하고
뭐 원단, 이제 잉크하고 섭렵하고 디자인인데 여기서는 DTP 장비 시스템은 전후 처리 요 기술이 이것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프린팅 했을 때 전처리 기술이 또 상당히 보시면 중요합니다. 잉크젯 프린팅 할 때 이 앞에 있는 잉크가 퍼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전처리 기술이었는데 그다음에 퍼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제 원단별로 다 특색이 됩니다. 그 원단별로 따로 전처리 조절하는 이런 걸 해서 원단별로에 적합한 잉크를 뿌려서 습식으로다가 이건 이제 기존에 아날로그하고 건조 방식과 똑같습니다. 습식을 해서 프린팅하게 되면 원하는 색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타일 프린터의 제품군을 보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이렉트 직사로다가 직접 원단에다가 종이 아니고 이제 프린팅하는 텍스타일의 그런 이제 장비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속에 있는 여기 이제 시간당 뭐 100스피아, 중속에 뭐 300, 고속, 초고속은 뭐 1000스피아, 뭐 MS는 뭐 8,000원인데 이런 쪽은 지금 시장이고 지금 시장이 형성돼서 있는 곳은 이제 여기 엔트리 레벨에 초기에 시작하는 레벨 해가지고 이런 쪽에 중저속 쪽의 제품이 많이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뭐 저희만 이태리의 그런 MS 이제 스톡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제품군을 가지고 한국에는 뭐 디자이가 이쪽에서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니카 미널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속 프로 1000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 초고속장 쪽에 MS와 같이 있는데 이쪽에는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활성화를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오히려 걸릴 것입니다. 이게 장비가 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장비를 스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른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헤드가 움직이는 장비이기 때문에 중저속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 대를 넣기 때문에 장비가 한두 대 스타라도 다른 장비가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활용성 면에서 낮고 또 고객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시장이 지금 제품군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군이 되겠습니다. 텍스타일 프린팅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게 되면 세계 섬유유기 생산 요인의 도입 중에 가끔씩 중저속 장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여기서 되면 우리 세계 섬유의 시대에 중요한 그런 이제 소비 생산량이 많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섬유의 소비가 많고 그 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 뭐 이제 이런 브라질이라든가 있고, 그다음에 터키 이런 경기 수요상이 있습니다. 이제 텍스타일의 요 초기의 시작은 여기 이제 이태리, 이제 이쪽에 이제 MS 사에 있는 이태리에서 밀라노라는 지역에서 여기서 시작을 초기했습니다. 여기 밀라노가 그쪽에 이제 알프스 산맥 쪽인데 여기 이제 물이 많고 센터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이태리 이쪽에서 보면 텍스타일 이쪽에 DTP를 갖다가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이쪽에서 업체 이제 내장이라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DTP 생산을 갖다가 생산하는 생산국으로서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인도는 DTP의 최대 시장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많이 수요가 오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DTP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고, 여기는 뭐 지금 이제 홍화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DTP 산업 갖다가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프린트 제조회사가 여기는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4사 하고 텍스타일 쪽에는 또 보면 코니카 미노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속 장비, 초고속 장비 만들어가지고 이런 쪽에 TTP 쪽에 많은 그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TTP 도입으로도 시장에 변화를 모색 중이고 계속 이제 활성화 중에 있습니다. 브라질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확대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요즘은 인구가 많은 이제 그런 시장으로서 대규모 텍스타일이 이제 그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보면 인쇄전자라든가 인쇄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들 잉크젯으로 해서 이제 활용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두셨으면 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크젯 프린팅 기술 가지고 의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이제 RGB 있는 여러분들 LCD 모니터에 되면 그 RGB 색상이 이렇게 룩배로 보이는 나옵니다. 이런 걸 잉크젯 프린팅할 수 있도록 이걸 쓰고 있고 플렉시블한 LCD 뭐 전자 소자, 패턴 이런 분야에 이제 쓰고 있고 이런 쪽은 이제 주로 보면 그 유럽, 북유럽의 CT라든가 ITI 이런 쪽에서 이제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 삼성LG하고 이런 데서 이제 좀 개발했는데 지금 사업화를 하기에는 좀 관련 산업이라는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라도 도와줄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크젯 기술로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분야 약간 이제 그 마이크로 렌즈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바이오라든가, 뭐 웨어러블에 있는 우리의 그런 프린트 패턴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앞으로 잉크젯 프린팅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이쪽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터. 3D 프린터에서도 여기서도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화장품 하나 만든다. 금형을 제작하게 되면 한 2, 3주 정도 소요했지만 3D 프린터가 되면 1시간 내에 고용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세라믹 등 많은 그 소재들 있죠. 한 150가지 소재가 있는데 요거에 그 소재에 대해서 1일 내에 하루에 그것이 실물 녹업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러한 제휴사들이 지금 이제 그 연구 개발을 해서 출시를 갖다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렇다 보면 이걸 해가지고 지금 사업화를 해서 돈을 벌고 크게 하는 사업들은 업체들은 없지만 미국을 중심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동차라든가 의치과라든가 의료치과의 인공뼈라든가 이런 항공의 부품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건축의 목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그리고 디지털 프린팅 시장의 그런 이제 현재와 미래 전망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잉크젯 분리되어 있습니다. 잉크젯 분리되는데 잉크젯이 꾸준히 지금 이제 요번 이제 이렇게 되면 2008년부터 계속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팅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요거나 증가될 겁니다. 다른 산업들은 이제 많이 활성화 안 됐지만 꾸준히 계속 그러면 아까 헤드와 더구고 또 잉크의 개발, 그다음에 소재의 개발, 또 장비의 개발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서 해가지고 이것들은 계속 성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국제파트에서 2018년도에는 20.6%나 성장할 것이다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740억 달러 예상하고 있고, 특히 보면 요즘에 이제 이거 이제 잉크젯 헤드인데 헤드의 기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잉크인데 이제 잉크와 더불어 잉크 소비가 많고 그만큼 헤드의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쇄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2005년도에 2015년도에 보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저희 나라는 이제 규모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디지털 프린트 종류별 시장 전망과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사의 프린터 시장은 이 같은 경우는 실사 광고라든 간판의 규제 이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에 해롭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많이 축소가 돼서 지금 친환경 프린터로다가 시장이 이동되고 또 기존에 이제 10년 이상 이전 일본의 그런 4사 기업들이 이제 많은 장비를 내놓고 해서 그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가격도 많이 내렸고 또 중국의 저가의 그런 장비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런 이 시장에 있을 때 친환경 장비를 감안해가지고 고해상도 품질이 요구돼서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저는 계속 유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이크가 결국은 인간의 해로운 산업은 앞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이크를 활용하는 광고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의 시장의 성장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친환경 이크를 갖다가 개발하는 것이 해서 이쪽 산업을 갖다가 변모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라믹 프린터 시장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 내량재의 특수한 제품을 이제 쓰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건축 타일이라든가 유리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변화가 예상되고 여기는 이제 초기 흥정장인데 앞으로는 2019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깔리게 되면 그때 포가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많이 성장할 것이고 그 위에도 이제 계속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UV 프린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는 건축의 내외 장비라든가 인테리어 플라스틱 제품의 이런 부분에 수요 증가를 해가지고 계속 활성화 될 것이고 지금 활성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같은 경우는 친환경 프린터로서 다양한 검정 소재에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수 이제 해외라든가 국내 기업들이 고해상도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경기 과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 중에 있어가지고 더 이제 과열이 예상될 거라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 정도 나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스타일 프린터 시장은 그것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신규 DTP 날려오다가 업체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기존 날려 업체들도 이 DTP로다가 바꾸려고 DTP 안 하던 그런 전사 업체들도 전사 프린팅을 넘어져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쪽에는 많이 지금 텍스타일 활성화돼서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되고 전사는 아까 말씀드린 고속화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텍스타일 프린터는 고속으로 부품들로 해서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내부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침체하다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 아까 말하는 섬유 대량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DTP 변화가 시도 중에 있고 수요가 요새는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결국에는 고해상도의 부품들의 수요가 증가시키고 전후 처리를 다 치울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의 DTP 시장이 이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인쇄자 시장은 이 같은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업하라고 해서는 신뢰성이라든가 소재 관련 기술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3D 프린터는 미래 성장 분야로 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이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가끔씩 관련 소재 기술이라든가 특허 PPI 이것도 특허까지 마련이 됐지만 그거에 안전하게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소재가 저렴한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런 것이 되지만 이쪽 3D 프린터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디지털 프린팅 시장은 경기 침체라는 가계 경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친환경, 고품질의 생산성을 갖춘 업체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더욱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친환경을 가지고 품질이 요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업체별로 제품을 만들고 해서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텍스타일 프린트의 경우에 승화전자하고 다이렉트 디지털하고 항목 쪽에 비교해서 하면 예. 제가 저는 승화전사들을 해가지고 고속화되는 그 분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승화전사는 많이 활성화돼서 이제 그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생산성의 문제가 이제 고속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되고 대신에 그게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다이렉트 프린터 쪽에 그쪽이 더 많을 것이고 일부 전사에 있는 것은 이제 분산형 그래가지고 다이렉트 쪽에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프린트 쪽이 같이 가지만 규모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렉트 쪽에서 클 거. 예, 다이렉트 프린트 쪽이 예.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개해 주신 DGI 윤신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약 1시입니다. 2시입니다. 2시인데 10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요. 2시 10분에 잉크젯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2시 10분에 뵙겠습니다.